네요. 건강 강의 중에서 소화기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계는 우리가 아주 우리 그 몸의 계통별로 이제 나누어져 있죠. 알고 있는 계통이 어떤 게 있나요? 오늘 할 소화기계, 심혈관계, 임파계, 심혈관계와 임파계는 같은 순환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경계, 근육계 등등 계통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계통별로 하는 이유는 계통별로 생기는 질병이 비슷하고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한 영양소도 비슷한 영양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통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소화기계. 자, 소화기계 글자 보이시죠? 많은 계통 중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곳이기 때문에. 먹고, 자, 보면 소화기계는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한다. 입에서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까지 이루는 기관을 모두를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먹기 때문에 에너지가 될 만한 것을 음식물 섭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유일한 그 기관이, 계통이 소화기계예요. 관련 질병이 우리 몸에서 관련 질병 80% 이상이 소화기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계 계통에 어떤 질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영양소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면은 우리 몸도 지킬 수 있고 주변에 몰라서 건강을 못 지키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련 질병은요, 너무 작게 적어 놓았죠. 그래서 더 많습니다. 엄청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로 적어 봤어요. 역류성 식도염, 그러니까 위에 관한 거, 장에 관한 거, 간에 관한 거, 그런 병들이 모두 소화기계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위암, 크론병, 혈관성 장질환, 대장암. 그런데 이상하죠. 뇌에 관한 질병들도 소화기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계 계통을 잘 공부해 놓으시면 진짜 많이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카톡으로 그림을 한 장 보내드렸어요. 다들 받으셨죠? 요거 패드에 저장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부르는 거 같이 이렇게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대충 그림 그리세요. 대충 식도 그리고 위 그리고 장 하나 그려놓으면 되거든요. 네, 간단하게 그려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음,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먹어요. 그리고 식도를 거쳐서 위로 내려갑니다. 그쵸? 위에서요. 그 다음 소장을 거쳐서 소장에서 찌꺼기는 대장으로 가고 우리 영양소 흡수한 것은 간으로 가요. 자, 그리고 간으로 가서 우리 영양소 흡수를 하겠죠? 대충적인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으로 가서 대장에서 찌꺼기를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휴지심처럼 통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입부터 항문까지 음식물이 들어가서 다시 나의 똥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는 한 줄로 연결이 쫙 다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이 음식물을 넣어서 음식이 소화되는 모든 과정에 있는 이 장기들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걸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걸까요? 질문이 이상하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위가 내 안에 있잖아. 맞죠? 위가 내 몸속 안에 있는데 어떻게 몸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상하죠? 헷갈리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음식을 먹었어요. 위를 통해서 네, 소화가 되겠죠. 항문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 있는 내 몸속에 있는 위나 식도나 이런 것들은 나의 몸 안이 아닌 몸 밖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항문은 몸 밖으로 보이는 기관이고 입 또한 우리가 보이죠?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휴지심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딱 음식물을 넣어서 톡 떨어지죠? 이게 그냥 길 뿐인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사과를 먹었어요. 사과를 먹다가 다시 사과를 토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몸 안에 있던 사과를 토해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과는 몸 안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왜? 왜요? 우리 위나
이런 식도, 위, 대장은 몸 밖의 기관이라고. 어렵나요? 어렵지만 이해는 되죠? 네, 몸 밖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몸 안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먹었던 이 음식물들이 흡수가 되어서 몸속에 들어오게 되죠. 몸속에 들어오게 돼. 사과를 먹었어요? 사과를 먹었지만, 사과를 먹다 뱉어냈어요? 그거는 한 번도 우리 몸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몸속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사과가 소화가 되어서 혈관을 타고 흡수가 되어서 흡수된 영양소도 내 몸에 퍼졌을 때 내 몸에 사과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다? 안 어렵다? 자, 그래서 소화기계는 내 몸 밖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식이 있으면 나중에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자, 잘 모르겠으면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을 통해서 우리는 내려가요. 그럼 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위를 만나게 돼요. 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자, 위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위에서 하는 일은 소화를 시킬까요? 아니에요. 위에서 하는 일은 위는 커다란 죽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쌀 있죠? 쌀로 죽을 끓여 보셨나요? 시간이 빨리 걸려요? 아니면 많이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려요. 물도 많이 필요해요. 물을 많이 넣어주지 않으면 눌러붙죠. 그 정도로 정성이 필요해서 죽을 끓이잖아요. 그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 들어가면은 위에서는 우리가 대충 삼켜 넘긴 그런 음식들도 잘게 부숴야 되고 꼭꼭 삼킨 것도 잘게 부셔야 되고 그러면 위를 부담을 줄이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 보내줘야 될까요? 입에서부터 잘게 부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위에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위는 어떤 걸로 녹일까? 어, 위에서는 강한 위액이 나오죠. 위산, 위산이라고 하죠. 산이에요, 산. 산성, 강한 산을 가진 위액이 나옵니다. 그거는 pH로 따지면 pH 1과 2 정도 되는 강한 산이에요. 그 강한 산이 분비가 되어서 이 강한 산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 위는, 우리 위는 이 강한 산에 지금 견디고 있잖아요. 그쵸? 30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강한 산을 딱 강한 위액을 뿜어서 얼굴에 던지면 염산 테러가 일어날 정도로 강한 산이에요. 우리 독사와도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위험할 때마다 위산을 뿜을 수만 있다면 맞죠? 두렵지 않을 텐데. 다행히 우리는 위산을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걸 뿜어서 쓸 수는 없죠.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이 위는 왜 이 강한 강산에 견딜 수 있을까? 자, 우리 몸 인체가 너무 신기하게도 이 위에 보면요. 이 위에 요렇게 덮어씌고 있는 요 막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막이 뭐냐면 뮤신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뮤신이라는 단백질은 산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강한 산을 뿜고 있는 위지만 위는 이 뮤신 덕분에 타지 않고 녹지 않고 계속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위에서 죽을 만들었어요. 완전 죽을 덩어리 된 것들을 죽통을 만들었습니다. 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위에서 하는 역할은요, 다른 것들도 있어요. 자, 먼저 뭐 한다고요? 죽으로 만들어요. 죽으로 만든다. 보다 조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잘게 부순다. 잘게 부수죠. 그리고 살균 작용을 합니다. 강한 산이기 때문에 살균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살균 작용. 네.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음식물들은 많은 세균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다시 몸에 그대로 흡수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살균을 통해서 다시 몸속으로 흡수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한 위액으로 살균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나올 수 있는 질병들을 한번 볼게요. 한번 생각나시는 거 얘기해 보세요.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위염, 맞죠? 위염 한 번씩 안 느껴보신 분 없으시죠? 위염, 그 다음 뭐예요? 위궤양, 그 다음 역류성 식도염. 이거 아주 대표적인 거죠. 자, 제일 첫 번째 위염 한번 볼까요? 염증. 위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리더님들도 염증 생기신 적 많으시죠? 아주 부드러운 이 입 점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옆에 볼 한번 만져보세요. 혀로. 이렇게. 부드럽죠?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위벽이. 생겼는데, 우리가 혀를 컥, 이렇게 옆을 깨물어가지고, 여기에 헐은 경우 있죠? 헐었죠? 피곤해서 헐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이고, 코 점막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느끼잖아요? 하지만 이게 위에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위에 생겼을 때 위염이라고 합니다. 아주 다양한 이유들로 위에 벽에, 위벽이 헐어서 염증이 생긴 것을 위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염증,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기관들은 뭘로 되어 있냐면 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막. 자, 빈 곳에 하나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점막에 좋은 영양소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점막은 촉촉해야 된다, 건조해야 된다. 어떤 걸까요? 촉촉해야겠죠. 눈 점막, 코 점막, 목, 위도 촉촉해 하고, 그러니까 해야지 윤활유가 되어서 잘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점막에 좋은 영양소들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점막에 좋은 비타민 A, 대표적인 거에 비타민 A예요. 비타민 A는 점막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자, 비타민 A가 왜 A인 이유는, 자, 아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자, 리더님들 빼고 비타민 A가 왜 비타민 A라고 붙여졌을까? 아시는 분 손 드세요, 손. 최은혜 리더님.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일 먼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비타민 A라고 지어졌답니다. 네, 이것도 상식이죠? 네, A, B, C, D 다 순서대로 발견이 된 순서대로 이름이 붙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우리 몸에 많이 쓰이는 것도 비타민 A예요. 그래서 비타민 A를 많이 먹어주면은 우리가 점막이 촉촉하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제품의 유틸라이트에는 비타민 A는 카로틴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A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비타민은 잘못하면 몸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때 지용성 비타민 얘기를 꼭 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지용성 비타민을 바로 먹었을 경우고요. 뉴트릴라이트의 비타민 A, 카로틴 플러스는 비타민 A의 전구체예요.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뭐냐? 전구체 카로틴로이드. 카로틴로이드라는 형태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가 얼마큼 쓰일지 알 수 없죠. 수치가 나와 있지 않죠. 우리 몸에 칩을 심어서, 자, 지금 비타민 A가 50% 부족합니다. 넣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일단 비타민 A를 먹어줘요. 많이 먹어줘요. 먹어주면 이 전구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전환해서 쓰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용성으로 변환이 되어서 오줌으로 배출이 됩니다. 똑똑하죠? 지구상에서 이 비타민 A 전구체로 단일 제품으로 나온 제품은 뉴트릴라이트의 카로틴 플러스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안심하고. 다른 분들이 그거 지용성이잖아. 그렇게 많이 먹이면 안 될걸? 이라고 얘기하면 똑똑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야무지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염이라고 했죠. 위염. 자, 염증. 염증은 어디서든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염증 하면 하나의 영양소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염증. 어디에 염증?
내가 염증이 생겼어. 심지어 눈에 다래끼가 생겼어. 목이 따가워. 모든 염증을 생각해 보세요. 어, 여성분들 질염도 많이 걸리시죠? 많은 염증 생각해 보세요. 염증에 좋은 영양소. 바로 나오는 게 오메가3. 오메가3의 역할은 굉장히 많아요. 오메가3 역할이 진짜 많지만 항염 작용을 합니다. 염증에 있는 오메가3는 항염 작용을 해요. 적어볼까요? 첫 번째 항염. 두 번째는요, 세포를 튼튼하게 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혈관 건강을 좋게 합니다. 심혈관계에도 오메가3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네, 심혈관계. 혈관에도 찌꺼기들을 녹여내는 거는 기름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3가 반드시 쓰이죠. 염증에도 소화기계에는 염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기관이거든요. 맞죠? 외부의 음식이 들어오고 그걸 소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염증이 가장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도 오메가3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3의 별명이 있습니다. 오메가3의 별명은 뭘까요? 아시는 분 손! 네. 미설 리더님 예의사항 맞죠? 스티커 끄고 말씀하셨죠? 네, 땡빛입니다. 땡빛. 땡빛이에요. 땡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되는 영양소 오메가3.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오메가3는 기름으로 돼 있죠. 그 기름을 또 보호해주는 거는 기름으로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용성인 비타민 E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많은 시중의 제품들은, 그 안에 있는 오메가3를 보호하기 위한 비타민 E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E가 비싼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2%, 4%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품명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유스킨의 오메가3는 비타민 E가 4% 들어있습니다. 적혀 있어요. 뒤에 보면은. 자, 우리 건 얼마큼 들어있을까요? 자, 우리는 200mg의 오메가3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비타민 E는 364%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네,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딱 하나만 한번 찾아보세요. 뉴트릴라이트 1분 스토리의 오메가3 편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메가3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진짜 땡빛을 내서라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위염 이렇게 하면은 카로틴 플러스 점막을 튼튼하게. 왜냐면 헐면 안 되니까. 그쵸? 튼튼하다면 잘 헐지 않겠죠? 그래서 헐지 않게 비타민 A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헐었다,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낫게 하는 오메가3 이렇게 많이 드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볼까요? 또 어떤 게 있나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요. 아주 강한 산인 위산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식도를 타고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맛을 보일 수 있죠. 아주 쓰죠. 신물이라고 하죠. 시고, 신물이 넘어오죠. 나 신물 먹어봤다 하시는 분. 먹어봤죠? 우리 다 먹어봤을 거예요. 안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왜요? 끔찍해요. 우리 속에 이런 맛에 있다는 거야? 할 정도로 신물이 있습니다. 네, 그걸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씩이 아니라 늘 음식물을 먹고 나면 그것이 올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괴롭거든요. 괴롭겠죠. 그 타는 듯한 고통. 왜냐하면 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지산제를 주죠. 지산제는 위 벽을 코팅시키는 거예요. 그쵸? 코팅을 시키면, 그 위액이, 속쓰림이 좀 덜하니까, 속을 쓰리고, 그거 위가 역류해서 오니까. 자, 그 원인은 뭘까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무엇일까? 위산 과다 분비가 맞아요. 위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류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류가 될 때 관략근이 있죠. 관략근, 여기 어디 있냐면, 자, 위와 식도 사이, 여기 못 들어가게 여기 관략근이 있어요. 제가 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략근이 딱 좋아지면은 올라오지 않겠죠. 그런데 이 관략근이 느슨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위액이 뿜어져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위액은 과다 분비가 되며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원인을 알기 위해서 건강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요, 병원 가세요. 얘기하려고 건강 공부하는 게 아니죠. 왜 위액이 과다 분비가 되며 왜 이 관략근은 느슨해졌을까? 근데 이 원인을 알지 못하고 병원에서 백날 첫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영양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어, 자, 그래서 위산 억제제 제가 책을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위산 억제제를 받으러 병원에 가요. 또는 약국에서 우리 많죠? 뭐 있나요? 개비땡땡, 그 다음에 겔포땡 이런 거 있죠. 드시죠? 그러면은 위 코팅 탁 시켜주니까 속쓰림이 좀 덜 할 수 있겠죠. 자, 대부분 환자들이 1년 내내 이 약을 달고 산다. 그런데 위산 억제제의 설명서를 살펴보면 2주 이상 복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약을 만든 제조사가 직접 경고하는데도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주 이상 복용하지 말라는 이유는 영양 결핍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부 영양소 중에는 강한 산성 환경에서만 흡수되는 영양소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칼슘이에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사서 먹어봤자 흡수가 안 되니 돈만 낭비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밑에 형광펜을 쏜 거. 위에 주세포에서 위산을 분비하는데, 주세포는 이제 그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세포, 위에 메인이 되는 그 세포에서 위산을 분비를 하고 있는데, 위산을 분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칼슘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칼슘이 부족하면 위액이 충분히 짜내지를 못해요.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이 흡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죠.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위, 강한, 강한 산성이야만이 칼슘이 흡수가 되는데, 그 칼슘을 먹어야 되는데, 맞죠? 이 지산제를 먹게 되면 위산이 강한 산성이 아닌 위산이 억제됐잖아, 지금. 많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 칼슘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강하게 위산을 만들려고 하면 칼슘이 필요한데 흡수가 안 되니 만들 수가 없어. 무한 반복 되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자, 그리고요. 역류성 식도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왜 위액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데? 위액이 왜 과다되는 걸까? 자,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소화액이 나오고 위산이 분비됩니다. 우리 몸은 똑똑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나와요. 자, 우리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작게 먹었어요. 작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이 나올까? 왜 많이 나오냐면 많이 먹든 작게 먹든 지금 고장난 거잖아요. 위액이 많이 분비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유는 내 위산이 강한 pH 농도 산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다른 사람은 강한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산만 필요해요.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지금 이 위산은 조금 강한 산이 아니야. 육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은 산만 필요해도 되는 그 강한 산성의 소화액이 나는 육이 필요하다고. 그럼 몸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비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나요? 필요한 만큼 내보내면 되잖아요. 내 위산이 흐려졌다고, 안 강하다, 농도가 약해졌다고. 만약 보세요. 책에서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위산의 산성 농도가 약하면 가스트린이 계속 분비된다. 가스트린의 소화액을 말합니다. 지금의 위산으로 방금 먹은 음식을 소화하기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위산을 더 짜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스트린 분비가 증가하면 위액이 많이 나오려면 위와 식도를 차단하고 있던 관략근이 열려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많이 분비시켜야지 우리가 소화가 되는데 많이 분비시키려면 위와 식도를 차단하고 있던 관략근이 열려버린대요.
위의 산도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관략근의 이완을 초래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때 관략근 틈으로 열린 관략근 틈으로 위액이 역류해서 흘러 넘치면 식도 아래쪽에 칼로 찌른 듯한 속쓰림을 느끼게 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책은요, 환자혁명 책입니다. 환자혁명을 바탕으로 했고요. 환자혁명 페이지 수는요, 283, 네, 283페이지부터 쭉 한번 보세요. 288페이지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캡처한 내용은 네, 285페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염소 식도염에 좋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위산은 강한 산성으로 유지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칼슘이 중요하다고. 맞죠? 우리 몸을 산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칼슘, 또 산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영양소가 또 있어요. 단백질. 네, 산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먹어준다면 우리 몸의 위산이 농도가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분비해내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영양식도염의 원인을 알겠죠? 그래서 속이 쓰린다, 올라온다. 그래서 지산제를 계속 복용한다 하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영양소 섭취도 되지 않고 의존해버리면 내 원인을 파악하기 힘드니까. 자, 그래서 위는 이렇게 죽동으로 만들어서 위에 관해서 잘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소화를 시켜야 돼요. 위에선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죽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나요?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 자,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가요. 십이지장으로 통해서 소장으로 갈 때 우리가 중요한 여기 노란 색깔 보이나요? 노란 색깔 밑에 깔려있는 노란 색깔. 하지만 이 아이는 이렇게 작은 아이는 아니에요. 위쪽에 넉넉하게 붙어 있어요. 얘 커요. 근데 이제 보이는 건 노랗게 작게 보이죠. 근데 위 벽 쪽에 넉넉하게 붙어 있는 게 얘가 이자예요. 이자 췌장. 요즘에 췌장에 관한 질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췌장은 이자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자액이 쭉 뿜어져 나와요. 위에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갈 때 이자에서 쭉 이자액을 뿜어줍니다. 소화 잘 되라고 쭉 뿜어줘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고장나면 안 되겠죠. 소화액 분비가 잘 안 된다. 이건 뭐예요? 내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병원 가면은 이 췌장 검사도 하고 이제 애기의 농도도 검사하고 많은 검사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자, 이자 기억하시기 쉽게 12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갈 때는 이자를 내셔야 됩니다. 이자를 내지 않으면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12지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갈 때 이자액이 분비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소장으로 내려왔어요. 소장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소장에서는 소화를 시킵니다. 드디어 소장에서는 소화를 시켜요. 소화를 시킨다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흡수와 배출 잠깐만요. 흡수와 배출이 아니고 먼저 흡수시킬게요. 흡수를 시킵니다. 소화시킨다. 소화시키고 나서 흡수를 합니다. 영양소 흡수. 영양소 흡수가 되는 곳이 소장이에요. 자,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영양소와 에너지 흡수를 하는 곳이에요. 자, 많이 먹는데 힘이 없어. 그러면 내가 소장에서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자, 이때 흡수시킬 때 자, 쪼개지겠죠. 우리가 만약에 탄수화물 먹었어요. 자, 탄수화물이 그냥 바로 우리 몸에 쭉 들어오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뭘로 쪼개질까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쪼개집니다.
당으로 쪼개져서 우리 몸에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은 뭘로 쪼개져서 들어올까요? 아미노산.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지방. 지방도 뭘로 쪼개져서 들어올까요? 지방산과 글리세론. 로 쪼개져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와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 속에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먹은 사과가 위 속에 있을 때까지는 우리 몸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우리 몸 밖에 있다. 그런데 소장을 통해서 비로소 이렇게 쪼개져서 흡수가 되면 그 사과가 내 몸에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자, 소장에는 소장암이 없어요. 모든 우리 장기에 암이 있는데 소장과 심장에는 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암은 현기성 세포라고 해서 산소를 싫어해요. 그런데 소장의 용모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소장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용무가 이렇게 살랑살랑, 살랑살랑,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선분홍색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서 영양소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좋은 영양소는 쑥 이렇게 혈관으로 흡수를 시키고요. 나쁜, 나쁜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튕겨내요. 너 나가, 나가 이렇게 튕겨내요. 그리고 좋은 영양소들은 쑥 혈관으로 흡수시켜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살랑살랑 어떻게 되겠어요? 어, 항상 공기가 있죠. 그래서 암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열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열이 나고 있겠죠. 그래서 소장에는 소장암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소장에서 흡수를 했어요. 흡수하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흡수하고 나면 다음은 흡수된 것은 바로 소장, 너만 믿겠어. 너 잘 흡수시켰지? 모든 거 다 이제 우리 몸에 흡수시키면 되는 거지? 믿지 않아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진짜로 들어온 것이 내 몸에 진짜로 넣어줘도 되는 거 맞아? 다시 검증 거치기 위해서 간으로 갑니다. 네, 소장에서 흡수한 거 찌꺼기에 있겠죠. 찌꺼기는 대장으로 가요. 근데 이 흡수한 것은 다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간으로 데리고 옵니다. 맞죠? 자, 간은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예요. 가장 큰 장기고요. 하는 일도 진짜 많아요. 하는 일이 500에서 600까지의 일을 합니다. 진짜 많죠? 네. 간이 마비가 되면 절대 안 되겠죠. 500에서 600까지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500에서 600까지 하는 일들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대표적인 것 한번 적어볼게요. 간은요. 저 이렇게 위에 적을게요. 10도 지나갔으니까 간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내는 것 뭘 해낼까요? 해독을 해냅니다. 1순위예요. 간은 해독작용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음, 자, 해독을 할 때 우리 탄단지를 먹고요. 탄단지를 먹고 아, 해독에 대해서 그거 하나 말고 넘어갈게요. 매일 약을 드시는 분 있죠? 매일 약을 드시는 분.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드라마였었거든요. 드라마 이순재 할아버지였어요. 이순재 할아버지가 온갖 영양제 약을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렇게 약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돼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그래서 내가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서 소화제를 처방받아 왔단다라고 하는 그 프로가 아주 생각나요. 근데 제가 너무 웃겨서 깔깔 웃었거든요. 근데 건강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자, 우리 몸은 간에서 해독해야 될 게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하는 역할이 대사인데요. 대사를 안 합니다. 밀어놔요. 자, 그래서
약을 먹든 밥을 먹든 내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해독하기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먹은 밥은 대사하는 거를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겠죠. 해독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약도 해독해내기 위해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제 처방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해독을 진짜 1순위로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어도 이렇게 잘 수 있고요. 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간에서 해독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사를 합니다. 대사는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잖아요. 자, 이거를 먹고 나서 대사를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비타민, 미네랄. 자,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대사를 해줄 수가 없어요. 대사를 할 때, 자, 탄단지는 뭐라고 장작에 비유하고, 비타민, 미네랄은 성냥불에 비유했었죠. 태워줘야 돼요. 얘네들이 비타민과 미네랄로 활활 태워줘야지 그때부터 대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대사작용을 잘 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해독과 대사 중에서는 뭘 우선으로 한다고요? 해독을 우선으로 한다고요. 해독. 자, 간에서는 해독. 자, 우리가 술과 안주를 먹었습니다. 살이 쪘어요. 뭐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에 살쪘을까요? 술 때문에 살쪘을까요? 안주 때문에 살쪘을까요? 안주 때문에 살쪘다고 하죠. 왜냐하면 술을 먹었기 때문에 해독을 해낸다고 함께 먹었던 안주는 대사해내지 못해요. 소화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저장해 놓죠. 어디에다가? 간과 근육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근데 간과 근육에는 조금밖에 저장이 안 돼요. 음, 하루 이틀 정도 쓸 만큼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많이 먹잖아요. 상상해보세요. 진짜 많이 먹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 저장한다고요? 지방 깊숙이 쏙쏙 저장을 해놓죠. 나중에 이 해독이 끝나고 나면 너 꺼내서 내가 대사시켜줄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해독이 끝나면 우리 또 뭐 하죠? 또 먹죠. 계속 먹죠. 그래서 이 대사시킬 시간이 없어요. 계속 차곡차곡 몸에 쌓여요. 그래서 안 먹어주는 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먹어주지 말아야 돼요. 음. 자, 그래서 해독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조혈 작용을 합니다. 조혈 작용은요, 피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곳이 간뿐만이 아니라 골수와 비장에서도 조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혈이신 분 있죠. 저혈압에 빈혈이 있는데 아무리 빈혈약에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낫지 않아. 이런 분들은 간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간에서 피를 팡팡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빈혈에는 철분이지. 빈혈을 뭘 먹어야지 하기 이전에 혹시 간 기능은 저하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질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의 효소는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생리할 때 난소가 정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며칠을 하는지, 얼마나 빨리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폐경기도 정해져 있죠. 좀 관리하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효소는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 대사에 필요한 이 효소는 아껴 써야 되겠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팔팔하신 분이 있고요. 조금 비실비실하신 분들이 있는 이유는 이 효소의 차이거든요.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돼서 소식해야 된다 하시는데 사실은 이 소화액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효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화효소, 그다음에 대사효소가 있어요. 소화효소를 아껴줘야 대사효소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식도에 넘길 때, 음식물 넘길 때 꼭꼭 씹어서 넘기는 건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소화효소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덩어리를 꿀떡꿀떡 삼키셔버리면 소화효소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아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효소가 아껴 써야 대사효소도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대사효소.
그래서 간에서 하는 이 네 가지 일들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에 좋은 영양소는 뭐가 있는데, 자, 간에 좋은 영양소는요, 간은요, 프로틴에 늘 목말라 있어요. 간은 프로틴을 너무 사랑해요. 네. 간에서 해독되어 있고 대사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 운반시켜주고 싶어 하잖아요. 운반을 시켜주는 영양소가 있죠. 그게 프로틴과 물이에요. 네. 그래서 영양소적으로만 얘기한다면 프로틴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은 프로틴을 너무 사랑해. 프로틴. 그 다음은 간에 좋은 밀크시슬. 그 다음에 비타민 B 플러스. 자,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효소 비타민이에요. 효소예요, 효소. 효소를 넣어줘야 돼요. 대사도 시키고, 하려면 이 효소를 아껴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넣어주면 돼요. 우리가 몸에 타고난 이 효소들만 계속 쓴다고 생각하면 언제 고갈될지 알 수가 없죠. 무섭죠? 맞죠? 자꾸 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필요한 걸 넣어주면 조금 우리 거 아껴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효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밀크시슬은요, 하는 일이 조금 달라요. 간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70% 정도 쓰여요. 밀크시슬은 간을 재생시키는데 70%, 간 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 30%가 쓰입니다. 그래서 간을 재생시켜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술을 먹었어요. 술 먹고 난 다음 날은 간을 재생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밀크시슬을 먹어주면 돼요. 근데 비타민 B 플러스는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100%. 이렇게 쓰입니다. 메모하셨죠? 밀크시슬은 간을 재생시키는데 70%, 간 기능 향상에 30%, 그 다음에 비타민 B 플러스는 간 기능 향상에 100% 갔어요. 적절히 드셔주시면 되고요. 비타민 B 플러스는 쓸 때가 엄청 많아요.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도 먹어야 되고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비타민 B 플러스, 영재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비타민 B 플러스라고 할 정도로 비타민 B군 알도 작거든요. 아이들 연습시키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B 플러스 이렇게 먹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간 밑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간 밑에 있는 초록 색깔 보이나요? 이게 담낭이에요. 담낭. 담낭은요, 간 문맥, 간이 보니까 두 개로 좀 나누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한 덩어리지만 문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눠져 있죠. 이 간 문맥 사이로 이 담낭이 담즙을 쭉 이렇게 쏘아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담낭에 문제 생긴 분들도 좀 있으시죠? 그래서 담낭은,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주머니예요. 주머니, 담낭, 담즙을 보관하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담낭이 담석이 생겼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담석증, 뭐 담석이 생겼어. 있으면 많으시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떼내세요 해요. 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떼내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담석은 뭘로 돼 있냐면, 담석은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그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쌓이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 진짜 많이 드셔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담석이 걸렸어.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평소 식이섬유를 잘 먹지 않으신 분들에게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담석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이섬유를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평소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담석증이다. 그럼 내가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조리된 음식을 많이 먹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선한 과일 야채를 늘 끼니마다 드셔주셔야 되고요. 나물도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게 힘들다면 파이버비츠 플러스라고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17가지 곡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도제로 드셔주시면 되겠죠. 여력이 되시면 매 끼니마다 22접시의 야채를 함께 드셔주시면 너무 좋겠죠.
네.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신선한 과일 야채를 숨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드실 수 없다 하시면 보조제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우리 대장에서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리고 췌장에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 담낭. 그다음에 췌장에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네요.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하죠. 인슐린 분비. 췌장은요, 다시 제가 당뇨, 심혈관계 할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소장에서 흡수하고, 그 다음에 간으로 가서 해독도 하고 대사를 했어요. 찌꺼기는 어디로 가냐면 장으로 갑니다. 근데 장은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우리 소화기계에서 실리병이 80%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이 대장 때문이에요, 대장. 그 정도로 대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자, 대장은 떼어내어서 다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요. 대장을 할 때 마이크로바이옴과 함께 연결해서 제가 대장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인체를 알고 그 필요한 영양소를 알면 우리가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몸 스스로가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 관련 책들도 좀 읽으시고 강의도 한번 찾아보시고 해서 스스로 건강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장에 관련해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도움 되셨나요?